클로드 코드가 AI 개발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데 왜 특정 작업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엔트로픽이 최근 추가한 기능들과 저희가 만든 워크플로우를 합치면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팀은 매일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뿐만 아니라 리서치에도 활용하고 있고요. 프로덕션 파이프라인 관리와 코드와 전혀 상관없는 작업 자동화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낸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픽이 최근 클로드 코드에 인사이트 명령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은 일정 기간 동안의 모든 클로드 코드 세션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리포트는 작업 스타일을 분석하고 작업 패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짚어주고 개선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저희가 가장 관심 있었던 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리포트는 마찰이 가장 많았던 영역을 강조하고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능도 제안해 주었습니다. 에이전트 팀을 사용할 때 메인 에이전트가 태스크 목록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가져오던 세션이 기억납니다. 그 때문에 세션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직접 종료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프롬프트를 클로드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클로드가 무한 폴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팁들을 프로젝트에 가져와서 향후 워크플로우에 적용하면 클로드 코드 사용 경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집니다. 저희 팀은 클로드 코드 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여전히 에이전트에게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입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세부 파트로 나누거나 사용 중인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문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올바른 컨텍스트를 주면 에러가 거의 제로로 줄어드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문서는 직접 작성하는 대신 클로드에게 작성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필요한 문서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긴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클로드에게 제공했습니다. 앱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춘 4개의 문서를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범위를 담은 펠드입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포맷, 파일 구조, 파이와 모든 아키텍처, 세부사항이 작성된 아우커텍처, MD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시전 파일입니다. 디시전 MD에는 클로드가 프로젝트 생성 중에 내린 모든 결정이 담겨 있어서 향후 참조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처 파일입니다. 피처 JSON으로 모든 기능이 특정 JSON 포맷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기능에 대한 정보를 토큰 효율적인 방식으로 담고 있고 기능 완료 기준과 함께 구현 여부를 추적하는 패시지 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작업이 작은 섹션으로 나뉘었으니 구현에 필요한 도구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컨텍스트 7 MCP를 통해서 말이죠. 모든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문서가 있고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최신 문서를 가져와서 모델이 아는 것과 실제 최신 업데이트 사이의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MCP 설정은 몇 단계면 됩니다. 설치하면 컨텍스트 7의 도구를 사용해서 라이브러리 정보를 직접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최신 문서를 사용하고 의존성 불일치로 인한 코드 에러를 방지하며 더 정확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훅은 또 하나의 잘 활용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클로드 코드의 훅은 라이프 사이클의 특정 지점에서 실행되는 쉘 명령어입니다. 세션 시작, 도구 사용 전, 도구 사용 후 등 특정 시점에 트리거되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정 종료 코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종료 코드는 클로드 코드에게 작업을 진행할지, 차단할지, 무시할지를 알려줍니다. 종료 코드 0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료 코드 2는 차단 에러를 의미합니다. 클로드가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시도할 때마다 종료 코드 2를 만나면 에러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의 종료 코드는 비차단으로 처리되어 상세 모드에 표시되고 실행이 계속됩니다. 이 종료 코드 2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사용해서 에이전트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로드 코드로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해본 적이 있다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때 테스트 자체를 수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구 사용 전에 트리거되는 커스텀 훅을 설정했습니다. 이 훅은 테스트 스크립트가 수정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작업하려는 경로가 테스트 디렉토리이거나 테스트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테스트 폴더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고 종료 코드 2를 반환합니다. 클로드에게 테스트 실행 프롬프트를 주었더니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 테스트 파일을 수정하려 했지만 스크립트가 차단하고 수정 차단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클로드가 편집해서는 안 되는 파일을 편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MCP를 사용해 보셨다면 이것들이 비대해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지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때는 연결된 MCP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MCP 도구가 컨텍스트 윈도우에 상주하게 되고 비대해집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로드 코드에는 실험적인 MC 플라이 모드가 있습니다. 실험적 MC 커리 플래그를 true로 설정했습니다. 설정하고 나니 컨텍스트에 표시되던 모든 MCP가 사라졌고 MCP 도구가 컨텍스트 윈도우를 차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더 이상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도구 스키마를 미리 로딩하는 대신 클로드 코드는 mcfly info와 mcfly 콜즈를 사용하고 연결된 모든 MCP를 배시를 통해 실행합니다. 플래그를 설정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주면 MCP 도구를 직접 호출하는 대신 mcfly 도구를 통해 호출하고 배시 명령어로 실행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필요한 도구만 온디맨드로 로딩해서 컨텍스트 비대화를 방지했습니다. 또한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저희는 모든 에이전트의 작업을 버전 관리에서 추적하기 위해 Git을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Git을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방법도 다뤘었는데요. 장기 작업에 에이전트를 실행한 영상은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모든 기능을 만들 수 있도록 병렬 에이전트가 다른 워크트리에서 작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간섭 없이 결과물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파일에서 작업하는 에이전트는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브랜치는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습니다. 브랜치는 같은 작업 디렉토리를 공유하지만 워크트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다른 브랜치를 체크아웃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해야 할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각 에이전트가 별도의 워크트리에서 작업하도록 지정하는 프롬프트를 주었습니다. 각 워크트리마다 에이전트를 배정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작업 설명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클로드가 별도 브랜치에서 모든 기능을 올바르게 구현한 후 모든 기능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결과물을 병합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작업 디렉토리로 합쳤습니다. 스트릭트 모드는 에러 검사 부담을 에이전트에게 넘기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런타임에 발견하는 대신 빌드할 때 버그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저희 주요 언어가 타입스크립트이므로 프로젝트에서 항상 스트릭트 모드를 true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널 값과 암시적 타입에 대한 검사를 활성화합니다. 엄격한 타이핑과 널 검사를 강제하며 전체적으로 런타임 에러가 줄어듭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런타임 에러를 잡는 기본 내장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트릭트 모드는 런타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신 컴파일러가 이런 문제를 처리하도록 보장합니다. 에이전트는 터미널의 에러 로그를 활용해서 알려진 수정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스크립트로만 테스트하는 대신 추가할 가치가 있는 테스트 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하는 유저 스토리를 작성해서 앱이 완성된 후 테스트 과정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프로젝트 구현 전에 유저 스토리를 정의하는데 이것이 구현이 따라야 할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클로드가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담은 폴더 안에 여러 스토리를 작성했습니다. 앱의 특정 측면, 우선순위, 에이전트가 테스트할 수용 기준이 포함됩니다. 유저 스토리는 최상의 경우와 엣지 케이스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이 스토리들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게 방금 만든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함께 말이죠. 어떤 에이전트든 같은 원칙을 자신이 만드는 앱에 적용해서 사용자 기대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문서화된 후 클로드에게 구현을 요청했습니다. 하나씩 구현하도록 하고 각 스토리에 나열된 최적 경로부터 시작하게 해서 모든 엣지 케이스가 다뤄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현의 빈틈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사용자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팁은 에오스 프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형태로 제공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최근 출시한 커뮤니티로 이 영상과 이전 영상들의 바로 사용 가능한 템플릿, 프롬프트, 모든 명령어와 스킬을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활동의 가치를 느끼시고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병렬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이전트가 워크플로우를 가속하고 서로 기다릴 필요 없는 작업을 구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클로드가 작업을 병렬로 실행할지 순차적으로 실행할지 자동으로 감지하고 스스로 결정하지만 직접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에이전트를 사용해 워크플로우를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에이전트 기능도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는 토큰 사용량 증가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도 병렬화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한때 저희는 오퍼스4의 영향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퍼스 4.6의 개선 사항을 같은 모델로 조사하는데 소스를 제공했는데도 계속 사실을 환각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계속 작성해서 반복적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직접 계속 고쳐야 했기 때문에 이 리서치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병렬 에이전트를 사용했습니다. 비교하려는 리서치 작업을 설정했는데요. 제미나이 2.5와 클로드의 에이전트 수험 기능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에이전트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리서치를 수행하고 다른 하나는 리서치 에이전트를 팩트체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두 에이전트가 서로 소통하면서 발견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서 저희가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성에서 한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하고 다른 에이전트가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적대적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리서치 에이전트가 먼저 시작하고 팩트체커는 리서치 에이전트가 초안을 작성할 때까지 차단되었습니다. 초안이 완성되자 팩트체커가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리서치 에이전트가 나열한 데이터에서 많은 부정확한 부분을 즉시 발견했고 더 이상 수동으로 잡아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에이전트가 계속 소통하면서 팩트체킹 프로세스를 촘촘하게 유지했습니다. 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의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데 전담했습니다. 이런 적대적 구성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이 많습니다. 리서치뿐만 아니라 개발 작업에서도 한 에이전트가 기능을 구현하고 다른 에이전트가 계획 대비 구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에이전트는 자신의 작업을 검증할 방법이 있을 때 더 잘 작동합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에이전트에게 눈을 주는 것입니다. 즉, 구현된 기능이 올바르고 기대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터미널 기반이기 때문에 런타임에 발생하는 문제, 특히 클라이언트 측 문제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에이전트의 작업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두엄 캡처, 콘솔 로그 확인 등 브라우저 중심 도구를 제공하는 클로드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도구는 퍼펙티어 MCP입니다. 이것은 기존 세션이 없는 별도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클로드의 크롬 확장과 달리 기존 세션과 분리됩니다. 격리되어 있어서 현재 세션에 간섭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레이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호하는 옵션은 버셀의 에이전트 브라우저입니다. 이것은 MCP가 아니라 에이전트에게 브라우저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이 도구입니다. 내비게이션, 스크린샷 캡처 등을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다른 도구들과 달리 단순히 스크린샷을 기반으로 탐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요소에 고유한 참조가 있는 접근성 트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수천 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전체 돔을 압축해서 약 200에서 400 토큰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컨텍스트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클로드 크롬 확장의 주요 문제였는데 에이전트 브라우저가 해결했습니다. 전체 덤을 컨텍스트 윈도우에 로드해서 빠르게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 클로드 MD의 클로드가 MCP 기반 테스트로 폴백하기 전에 에이전트 브라우저를 먼저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는 에이전트 브라우저를 주요 검증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항상 중요하지만 테스트나 코드 리뷰 없이도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측하도록 클로드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현을 확인하고 앱이 실패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도록 클로드에게 요청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아직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앱에서 이미 존재했던 장애와 패턴 매칭에서 잠재적 문제를 예측할 기회를 클로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코드를 바라보도록 클로드를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클로드가 식별한 것은 닫힌 테스트 프로세스도 통과한 치명적 격차였으며 프로덕션에서 해로울 수 있었지만 테스트 프로세스가 잡지 못한 18개의 이슈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클로드에게 프로젝트를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밀어붙였을 때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고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면 아래 슈퍼땡스 버튼을 사용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